제목 리서치 비트코인 22,000달러 뚫어야 상승 기대. 개미는 저점 매수, 고래는 관망.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22,0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코일리더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리서치 센터는 26일 리포트를 통해 비트코인이 한동안 뚜렷한 상승 없이 횡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리서치 센터는 지난주 비트코인이 22,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급락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숨고르기 중이다며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에 집중하고 있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큰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금요일 미국 와이오밍주에 위치한 잭슨 홀 심포지엄에서 연준 관리들이 9월 FOMC 회의에서 또 다른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축시키고 있어 한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좀처럼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23일 기준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1.3% 소폭 증가 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트코인은 21,500에서 22,000달러 영역에서 큰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 구간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2800에서 21,200달러 사이의 지지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해 매도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개미와 고래에 상반된 움직임도 포착됐다며 온체인 데이터상 단기 소액 거래자들은 하락세를 매수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으로 보이며 고래는 시장이 더 명확한 방향을 보여줄 때까지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6일 오전 10시 6분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1비트코인 가격은 21,480달러이다. 다음 달 머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1,67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제목 비트코인 가격 전망 적신호. BTC 채굴자 흐름 지표 마이너스 영역 진입. 비트코인 채굴자 보유량이 8월 8일부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크립토콘트 기고자 바로 버추얼은 비트코인 채굴자 지갑의 순유입, 순유출을 나타내는 지표인 채굴자 흐름 지표는 지난 8일부터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했으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채굴자 흐름 지표가 마이너스 존에 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은 8월 21일 기준 1,965만 달러로 12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은 작년 10월 25일 7,441만 달러 고점을 찍었었다. 핀볼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최근 채굴자들은 운영비 충당을 위해 비트코인 매도에 나서고 있다. 채굴자들은 최근 2주 동안 5,925BTC를 매도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채굴이 오히려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최근 보이스뉴스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인여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텍사스에서 비트코인 채굴은 에너지 그리드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채굴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언급했다. 미국 텍사스 감사관 사무실도 최신 뉴스레터에서 암호화폐 채굴 시설은 여타 제조시설 또는 산업용 화학공장과는 달리 거대한 그리드 전력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채굴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텍사스주 정부의 스탠스와 결을 같이 한다. 단, 텍사스 연구원 조슈아 로즈는 비트코인 채굴장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 동향에 따라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텍사스는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때 채굴장의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한편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 아케일 리서치가 비트코인 미래 에너지 소비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수백만 달러에 도달해도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진단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채굴자 수익이 증가하고 이는 더 많은 채굴자들을 끌어들여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만약 2040년까지 비트코인이 200만 달러에 도달할 경우 비트코인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지금의 10배 수준인 894 TWh 규모가 된다.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0.36%에 불과한 수치라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도달 시 에너지 소모량은 45TWh로 줄어들게 되며 여기에 반감기까지 고려하면 에너지 소모량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목. 암호화폐 주식 상관관계 계속 높아져. 프로젝트 자금 조달 문제 없다. 암호화폐 약세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젝트들은 계속 자금 조달이 이뤄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6일 리플의 유럽 전무이사인 샌디 영은 파이낸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쳤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이 점점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바닥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단기적인 가격 성과보다 기술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경우 지나치게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태국 최대 민간 전력업체 걸프에너지 디벨롭먼트의 최고 경영자 사라스라타나바디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태국 규제 당국이 핀테크와 암호화폐 관련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수익 다각화를 위해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플랫폼이 향후 회사의 가장 강력한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목표는 시장의 리더가 되는 것이다. 최근 이슈는 개별 프로젝트의 특정 사고와 관련이 있으며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건전하고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걸프에너지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사업 전개를 위해 차회사를 설립한 바 있으며 바이낸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 BNB 및 바이낸스워스 우선주에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벤처 캐피털 레이스 캐피털의 제너럴 파트너 이디스 영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크립토 윈터는 단기적인 이익을 좇아 시장에 들어온 업계 사람들을 밀어낼 것이기 때문에 결국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라 말했다. CNBC에 따르면 그는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떨어졌지만 그 이상의 것이 너무 많다. 암호화폐는 웹3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제 자신의 데이터를 기술 대기업에 넘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데이터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목. FTX 측 블룸버그의 FTX 알라메다 VC 운영 통합 보도 사실 아니다 반박.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알라메다가 VC 운영을 통합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가운데 FTX CEO가 헤드라인이 의미하는 것과 사실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26일 FTX CEO인 샘 뱅크먼 프리드는 본인 트위터를 통해 블룸버그가 꼽은 헤드라인이 마치 FTX는 큰일을 하고 알라메다는 더 적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허위다. 또한 FTX 벤처스와 알라메다 크립토 VC는 합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는 FTX와 알라메다가 크립토 윈터 대응을 위해 벤처 캐피탈 운영을 통합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TX는 알라메다 리서치의 벤처 캐피탈 비즈니스를 통합하게 되며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알라메다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알라메다는 주로 디파이, 장외거래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는 알라메다 CEO인 캐롤라인 앨리슨의 인터뷰 중에 나온 소식으로 전날 보도된 알라메다 리서치 공동 CEO 샘 트라부코의 사인 전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캐롤라인 앨리슨은 VC 운영 통합이 두 회사 간의 파트너십 등 긴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알라메다 리서치의 공동 CEO 샘 트라부코는 본인 트위터를 통해 CEO직에서 물러나고 기업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알라메다 리서치는 캐롤라인 앨리슨이 단일 CEO를 맡게 된다. 샘 트라부코는 지난 몇 달 동안 알라메다 내 나의 역할을 줄여왔다. 이제 개인 생활 등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삶의 지점에 도달했다. 긴장을 풀 필요가 있다며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작년 10월에는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2017년 설립한 알라메다 리서치 CEO에서 물러난다고 밝힌 바 있다. 제목. 이더리움 머지, 암호화폐 시장 회복세 주도. 장기 상승세 유지는 어렵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24일 머지 시점을 확정함에 따라 ETH가 지난 24시간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회복세를 주도했다. 26코인데스크는
트레이더들은 머지 이벤트가 단기 상승의 재료로 쓰일 수는 있지만 비관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기술적으로 강세 가능성이 높지 않은 비트코인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상승세 유지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유동성 에그리게이터 플루이드의 최고 경영자 아흐메드 이스마일은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암호화폐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TW의 프랩스의 파트너 투자자 안드레이 그라체프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심을 가장 잘 투영하는 지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다. BTC가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상승에 대한 기회는 여전히 엄청나다고 분석했다. 특히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업체 컴벌랜드 거래 책임자인 조나 반푸르그는 거시적 역풍만이 이더리움의 추진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이더리움 머지가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평가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이 거시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이 계속해 미국 주식과 함께 움직이면서 고르지 못한 가격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연준 역시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용자산 51억 달러 규모 헤지펀드 판테라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 벤 모어헤드는 최근 이더리움의 머지가 완료되면 인플레이션율이 파우체굴 시절보다 약 9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작년 8월 런던 업그레이드를 통해 도입된 수수료 소강 모델인 EIP159에 따라 ETH는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 이더리움의 머지는 비트코인 밤감기에 3배에 달하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인기밈 암호화폐 도지코인 vs 시바이누 트렌드. 인기밈 암호화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 안에 이름을 올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지난해 이어진 밈 토큰 투자 광풍 당시보다는 인기가 줄어들었으나 두 토큰 모두 알트코인 중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 채택된 곳이 많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이번 달 미국 전자제품 판매 기업 베스트바이의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 것을 언급할 수 있다. 관련 기사 미 베스트바이, 이더리움, 시바이누, 도지코인 결제 허용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선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선트렌드 도지코인 vs 시바이누 언급량 추이는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일주일간 도지코인은 362회, 시바이누는 245회 언급됐다.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도지코인 vs 시바이누.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도지코인은 긍, 부정 이미지를 분석할 감성어가 없었다. 시바이누의 이미지는 긍정 83%, 부정 14%, 중립 3%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소중하다, 귀엽다, 신나다, 열풍 일으키다, 사랑받다, 잘 어울리다, 관심 있다, 무리하지 않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거리 멀다, 중립적인 표현은 활발하다가 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관련 주요 이슈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는 도지코인이 최근 0.071달러 방어에 실패한 뒤 가치가 하락한 지점에서의 도지코인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0.07달러의 도지코인의 저항선이 형성됐다. 만약 0.07달러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0.072달러의 다음 저항선이 형성될 것이다. 도지코인의 지지선은 0.056달러에 형성될 것이다. 만약 도지코인의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매도 압박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는 암호화폐 온보딩 서비스 코인미가 미국에서 체인링크, 이더리움, 스텔라, 폴리곤과 함께 도지코인의 암호화폐 ATM 즉시 거래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코인미 공동 창립자 겸 CEO인 닐 버그퀴스트는 코인미는 암호화폐 서비스 덕분에 만 곳의 물리적 ATM 기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현금과 암호화폐 간 즉시 거래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장했다. 모두 코인미 지갑을 포함한 대다수 디지털 자산 지갑으로 가상자산 구매와 안전한 자산 보관을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The weight is of coin is coin beyond Bitcoin and is now offering the top cryptocurrencies to buy with cash at over 10k coin은 enabled. 코인 스토어 로케이션스 파인드 어 로케이션 니어 유 링크 캐시탈 특크 캐시타동 G 캐시탁 슬름 캐시탈 링크 캐시투 웨트 PIC
트위터.com BWTQHKLBGR 가상자산 전문 뉴스 웹사이트 AMB 크립토는 이더리움 고래 세력이 시바이누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고래 세력의 거래 흐름을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 웰레스트에 있는 8월 25일 이더리움 고래 세력이 24시간 동안 구매한 시바이누 금액이 3,7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더톱 1000ETH 웨일즈 하덜링 162, 127, 202달러 쉽 98, 846, 909달러 비트 79, 250, 379달러 MKR 66, 799, 954달러 링크 64, 986, 268달러 로그커스 58, 817, 254달러 유니 48, 722, 687달러 마나 45, 614, 549달러 매티그웨일 리더브 워드링크 PIC 트위터.com JBDHJD7QFT 도지코인 시바이누 오늘의 시세는 8월 26일 오후 4시 33분 코인마켓캡 기준 도지코인의 시세는 전일 대비 2.31% 하락한 0.06766달러이며 시바이누의 시세는 0.48% 상승한 0.00001333달러이다. 제목 암호화폐 겨울 혼란 속 기회? 암호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26일 현재 지난해 11월 기록한 약 6만 9천 달러의 사상 최고가 대비 70%가량 폭락한 2만 1,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도 역사적 고점인 약 4,900달러에 한참 모자란 1,650달러의 시세가 형성돼 있는 등 주요 알트코인이 가격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벤처 캐피털 레이스 캐피털의 제너럴 파트너 이디스 영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크립토 윈터는 단기적인 이익을 쫒아 시장에 들어온 업계 사람들을 밀어낼 것이기 때문에 결국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NBC에 따르면 이디스 영은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떨어졌지만 그 이상의 것이 너무 많다. 암호화폐는 웹3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제 자신의 데이터를 기술 대기업에 넘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데이터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연구소 설립자이자 블록체인 혁명의 공동저자 알렉스 텝스콧도 지난 7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크립토 윈터는 혼란 속에서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세장에서는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긴다며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약세장이 가져오는 기회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한다. 지금은 약세장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기반 다지기에 집중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며 이전 약세장은 우리에게 대체 물가 토큰,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P2E 게임 등을 가져다 주었다. 이번 약세장은 웹3 구현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 디파이는 보다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인터넷 금융 시스템으로 거듭날 것이다. 약세장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침착하게 계속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제목 코스피 강보합 마감 코스닥 사흘 만에 약세. 코스피가 26일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77포인트 오른 2481.03의 장을 마쳤다. 지수는 간밤 뉴욕 증시 상승에 힘입어 전장보다 11.88포인트 오른 2489.14에 개장했다. 오전 한때 2497.76까지 오르며 2500선 회복을 시도하는 듯했으나 점차 상승폭을 줄여나갔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4.92포인트 내린 802.45에 마감했다. 제목 원달러 환율 3거래일째 하락 1331.3원 마감. 잭슨 홀회 앞둔 관망세. 26일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9원 내린 달러당 1331.3원의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2원 내린 1335.0원에 개장한 뒤 횡보세를 보이다 차츰 낙폭을 확대했다. 환율은 오후 들어 1329.6원까지 저점을 낮췄다가 이후 소폭 반등하며 거래를 마쳤다.
정부가 연일 외환시장에 대한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는 데다 한국 시간으로 이날 밤 미국에서 열리는 잭슨홀 회의를 앞둔 관망세의 영향을 받았다. 시장 참가자들은 회의에서 나올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 내용을 대기하며 방향성을 탐색할 전망이다.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다시 달러와 초강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에도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환시장 심리의 한 방향 쏠림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에 쏠림이 발생하거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77포인트 오른 2481.03의 장을 마치며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했다. 오후 3시 30분 현재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72.07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에서 4.99원 내렸다. 제목 잭슨홀 미팅 앞둔 미 연준 인사들 9월 금리 인상폭 예단하기 이르다. 2019년 잭슨홀 회의 당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6일 내놓을 잭슨홀 회의 발언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연준 고위 인사들이 긴축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폭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다음 달 20에서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폭에 대해 말하기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해 연준이 다음 달 3번 연속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올릴지 아니면 0.5%포인트 올리며 수위를 조절할지 주시하고 있다. 조지 총재는 통화 긴축 의지와 관련해 금리가 오르면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미 가계와 기업의 소비가 줄기 시작했다면서도 연준이 더 긴축적인 정책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책임은 매우 분명하다.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는 현재 2.25에서 2.5% 수준인 기준금리를 4.0%보다 높게 올리고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트리카 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CNBC에 출연해 다음 달 금리 인상 폭에 대해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면서 향후 발표될 인플레이션 수치 등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이 0.25%포인트였던 만큼 0.5%포인트 인상도 상당한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필요한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조지 총재보다 낮은 3.4% 정도를 제시하면서 그 수준에서 당분간 머물러야 한다고 봤다. 레피얼 보스틱의 틀렌타 연은 총재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다음 금리 인상 폭에 대해 현 상황에서는 동전을 던져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의견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스틱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할 경우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에 도달할 때까지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는 중립 금리 수준을 약 3%로 봤다. 연준이 이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아직 인플레이션을 잡을 만큼 금리가 높지 않다면서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3.75에서 4.0%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파월 의장은 26일 미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례 심포지엄에서 연설을 통해 경제 전망과 금리 정책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제목 비트코인 선물 자동 매매 프로그램 코인버스 출시 기념 이벤트. 블록체인 전문기업 L&K 플래넷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 자동 매매 프로그램 코인버스의 출시를 맞아 최신형 노트북을 증정하는 행사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문의를 남기고 설치 계약을 맺으면 1,000만 원 상당의 코인버스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노트북을 증정한다. 코인버스는 비트코인 선물거래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 선물거래 전용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24시간 인공지능의 감시를 통한 자동거래, 리스크 관리가 있으며 완벽한 한글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코인버스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코인버스의 막강한 기능을 확인하는 한편 코인 선물 거래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언어의 문턱을 넘어 편안하게 거래를 하고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코인버스 노트북 증정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인버스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인디고 차일드 NFT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제리 낙조와 파트너십 체결. NFT 및 가상화폐 마케팅 엑셀러레이팅 기업 인디고 차일드가 국내 유명 NFT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제리 낙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리 NFT 알파는 22년 2월 첫 텔레그램 플랫폼을 시작으로 디스코드, 유튜브 등의 다양한 채널에서 NFT 실유적 구독자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NFT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 및 활용하기 위해 데프라이, 이도 등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을 팀원으로 영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낙주 알파 클럽은 온체인, 차트, NFT, P2E, CN, 마케터, 어드바이징 등 모든 섹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크립토 시장 자금의 흐름에 따른 메타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주목받는 뉴비 인기 채널이다. 인디고 차일드 대표 캠드릭 나는 지난 2017년부터 가상화폐 전문 투자자 및 인플루언서 활동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영역을 넓혀놨으며 2020년 중국 북경대 출신 CMO를 영입하여 전 세계 국가 등지 약 400여 개에 달하는 NFT 및 가상화폐 프로젝트들의 엑셀러레이팅, 컨설팅, PR 마케팅, 투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디고 차일드 대표 캠드릭 나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웹 3.0 기반 가상화폐 NFT 커뮤니티 인디가 차일드 빌리오네어 요트 클럽을 본격 확장하여 시장 상황에 좌지우지 않고 함께 투자하고 함께 경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현해 나가겠다. 면서 본래 인디고 차일드란 어원은 어떠한 분야에 유독 특출난 천재성을 보이는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아이비계 구성원 모두가 천재성이나 초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평범하지만 특별한 존재로서 사이버펑크 정신을 바탕으로 인디고 차일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디가 차일드 빌리오네어 요트 클럽은 커뮤니티 구성원과 한강 등지의 요트에서 다양한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제목 코스피 사흘째 올라 2490대 회복. 잭슨 홀회 앞두고 환율 하락세. 코스피가 사흘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26일 장 초반 2490대로 올라섰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15.72포인트 오른 2492.98을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11.88포인트 오른 2489.14의 개장에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62억 원, 354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기관은 792억 원 순매도 중이다. 25일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 잭슨홀 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다음 날 예정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은 최근 파월 의장이 매파적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을 경계해 왔으나 일각에선 그가 특별한 발언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연준 인사들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폭을 아직 언급하기 이르다며 앞으로 나올 주요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라파엘 보스틱의 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9월 기준금리 인상폭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지표가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0.75%포인트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는 연율 마이너스 0.6%를 기록해 앞서 공개된 속보치보다 개선됐다.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전주보다 2,000명 감소한 24만 3천 명으로 집계돼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다. 이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폭 하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도 미국 증시는 긴축 우려 선반영 인식, 금리 하락,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침체 우려 완화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증시에서 잭슨홀 회의 대기 심리는 짙어지겠지만 원화 약세 오버슈팅 해소 기대에 따른 외국인의 우호적 수급 등에 힘입어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4.89포인트 오른 812.1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96포인트 오른 810.33에 개장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489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9억 원, 70억 원 순매도 중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10분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5원 내린 달러당 1334.7원이다. 제목. 오늘 비트코인 9.7억 달러, 이더리움 11.4억 달러 상당 옵션 만기.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데리비트에 따르면 한국 시간 기준 26일 17시 9억 6,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 도래한다. 풋콜 비율은 0.78, 맥스페인 가격은 22,500달러다. 같은 시간 12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옵션도 만기 도래한다. 풋콜 비율은 0.82, 맥스페인 가격은 1,500달러다. 한편 26일 오전 9시 28분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87% 상승한 21,559달러를 기록 중이다. 다음 달 머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시가총액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하루 전보다 1.76% 상승한 1,68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제목. 비트코인 투심 극단적 공포 전환. 파월 잭슨홀 연설에 시선 집중.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오는 25일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 주최로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21,0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한국 시간 26일 오전 9시 1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66% 오른 21,506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1,362.44달러, 최고 21,789.64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117억 달러 규모이고 도미넌스는 39.6%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간 6.87% 떨어졌다. 글로벌 투자사 모함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시장연구원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누그러들면서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는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27을 기록했다. 투심이 개선되면서 극단적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음 날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기다리며 이틀째 상승했다. 2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22.55포인트 오른 33,291.78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58.35포인트 오른 4,199.12를 나타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07.74포인트 상승한 12,639.27로 장을 마감했다.